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설득시키기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둘째, 진상은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상대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은 내가 만든다. 넷째,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댓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교수엄마입니다. 미국 교수 할만하네. 맞아. 안 신경 쓴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놀아? 에이, 휴직은 또 왜 한 거야? 그럼 먹고 살 돈은 있는 거야? 아이, 말 좀 해봐. 도대체 뭘 믿고 휴직을 한 거야? 그래, 휴직하고 뭐 해? 에어비앤비 한다면서? 그거 해서 돈 좀 버나? 휴직을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에어비앤비 호스팅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사실 집 관리를 해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가족분의 연이은 수술과 간병으로 집 관리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족이 좀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청소도 하고 집 관리도 하면서 메인 호스트로 휴직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호스팅을 하며 얻게 된 배움 중에 특히 사람을 대하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 나눌게요. 에어비앤비 수익은 지난 영상에 매우 솔직하게 공개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는 금전적인 수익보다는 제가 교수일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호스트를 하면서 얻게 된 배움, 그 중에서 사람 관리에 대해 나눌게요. 구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저만의 경험을 담은 이 영상이 단기 렌트 운영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도,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께도, 그리고 저처럼 백인 문화나 직장 생활에 좀 지쳐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네소타로 이사오고 한 2년 차부터 영상에는 차마 다 공개하지 못했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과서에서도 또 부모님이나 지도 교수님에게서도 배우지 못한 인간관계 영역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의 방식으로 참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들과 호스팅을 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실천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설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간보다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체크인 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 게스트가 있어요. 차 키를 못 찾아서 지금 못 떠난다, 전화기를 찾는 중이다, 이런 핑계로 시작을 하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제를 늦게 내는 학생들은 이유답지 않은 핑계거리가 항상 붙어요. 그리고 점수 때문에 학기 말에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쌩떼 쓰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설득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시스템을 바꿔서 앞으로의 갈등을 줄이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사전 조율 없이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시간당 40불의 벌금을 무는 것, 예약이 완료되면 중요한 규칙들을 자동 발송을 설정해 놓는 것, 데드라인 3일 전에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데드라인 이후에는 과제를 업로드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피드백이 나가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학점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것.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니까 설득을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고생을 반복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소진하는 대신에 차라리 시스템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시스템으로도 안 되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진상은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예요. 호스팅을 하다 보면 힘든 게스트도 있어요.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상대를 하지 않고 피하는 게 좋아요. 에어비앤비 시작하고 초반에는 그냥 빈집으로 두느니 전기세라도 벌자 뭐 이런 생각에 아무 게스트나 막 일단 예약이 들어오면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상들이 머물고 간 후유증이 너무 컸어요. 내 집을 함부로 쓰고 무례할 것 같은 게스트는 받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근데 호스트가 예약을 캔슬하면 위약금을 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스트가 예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해요. 한 예로 지난주에 저녁 7시쯤에 당일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리뷰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말투가 미성년자 같기도 했고 다운타운에 있다가
친구들이랑 이쪽으로 와서 술 마시고 파티할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게스트에게 당신의 리뷰가 좋지 않아서 내가 호스트하기가 불편하다. 다른 곳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꼭 머물고 싶다면 나는 보증금 100불을 따로 걷겠다. 그리고 너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리고 체크인을 도와주겠다. 지금 예약을 캔슬하면 내가 100% 환불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캔슬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얘는 추가 인원에 대한 불만을 아주 유치하게 컴플레인하는 게스트였어요. 이 집은 4명까지는 베이스 레이트이 있고 추가 인원은 두당 20불을 내야 되거든요. 성인 4명에 아이들 2을 데리고 오는데 추가 인원 비용이 이해가 안 간다면서 문자를 좀 예의 없게 보내왔어요. 아이들까지도 추가 인원 비용을 내야 한다면 아이들을 집에 두고 여행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예쁜 말로 했으면 저도 당연히 아이들은 그냥 데리고 와도 돼 라고 했을 텐데 말투가 좀 벌써 시작부터가 딱 진상인 티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할인을 해줘도 나중에 리뷰를 좋지 않게 남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추가 비용을 내야 되고 이것이 불편하다면 더 넓고 좋은 곳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르다 보니까 정말 에이스 게스트만 받게 되고 저도 감정 상할 일 없이 즐거운 호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거절을 잘 하지 못해서 일상이 늘 바쁘고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지만 참석해주고 같이 하고 싶지 않지만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쉬고 싶지만 도와주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내 시간을 할애해주고 가르치고 싶지 않은 과목도 내가 그냥 맡아서 하게 되고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거절하고 자르는 연습을 하게 돼서 저는 요즘에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기보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적당히 거절을 하려면은 나만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는 상대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은 내가 만든다예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 때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나의 존재를, 나의 재능을, 또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지 이렇게 내가 세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상대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게 돼요. 저의 에세이 나에게 솔직해질 용기에도 담았지만 때로는 거절해도 괜찮아요. 이기적인 것이 죄는 아니니까요. 거절을 못해서 자르지 못해서 그래서 저처럼 번아웃이 온다면 나를 지키지 못한 게 더 큰 죄가 된답니다. 때로는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기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머릿속으로 나만의 기준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와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주체적인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4번째는 극단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다예요. 지난주 영상 댓글에 에어비앤비 하다 보면 집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고 유틸리티 폭탄 맞을 수 있다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안 좋거나 혹은 너무 좋다는 과한 반응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반응에 에어비앤비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뇌가 단순한 거예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한지 예방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때도 그리고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그런 말에 내가 휘둘리기보다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걸 통계학에서 스키우드라고 하잖아요. 한쪽 끝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안 좋게 남기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과제를 제때 안 내고 시험을 망쳐놓고서는 교수가 잘 못 가르쳤다,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컴플레인 하거든요. 그런 한 학생의 부정적인 반응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런 학생보다 더 심각한 건 99명의 학생이 긍정이었고 단 1명의 학생이 컴플레인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1명의 컴플레인만 부각해서 교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으로 치우친 반응에도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나만의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간보다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둘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상은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상대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은 내가 만든다. 넷째,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